테커스잡 유튜브 담당자 박 PD. 김 PD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기타 유형들 싸그리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 풀이법에 대한 질문들 좀 해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네. 김 PD님 정말 그렇게 수학을 못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나왔던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원입니다. 사실 저도 그 질문을 봐가지고. 갑자기 너무 빵 터졌네.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실 줄은. 근데 제가 이제 느껴본 바로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방정식 기타 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유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좀 애매하지만 출제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뭐 증감률에 대한 문제 유형이라든지 또는 일명 뭐 과부족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을 이제 이름 붙인 것들이 있는데, 문제에 대한 파악이 좀 힘들기도 한 그런 문제 유형이죠. 자, 오늘 방정식 기타 유형 중에 첫 번째 문제 일단 오픈해봐도 될까요? 네. 네, 역시 시간은 딱 1분만, 시간 1분만 딱 가보겠습니다. 문제 확인 시간부터 해결 시간, 문제 읽는 시간만 30초 걸릴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문제 오픈합니다. 1분 시작할게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사실 진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대기업에서도 뭐 삼성도 지금 작년, 올해 뭐 다 매회차 냈었던 문제 유형이고, 뭐 인원수나 물건의 생산량을 가지고 뭐 작년 대비 몇 프로 증가하였다, 감소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올해 생산량은 올해 인원수네 또는 작년 인원수네, 이것을 이제 구하라고 하는 증감률 관련된 방정식 문제 유형이거든요. 근데 그냥 보시면 뭔가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방정식인데 퍼센트도 나오고 뭐 인원수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기본식을 세우면 그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기본식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요령까지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귀하는 A회사에서 근무하는 인사팀 직원으로 뭐 공개청을 앞두고 쭉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해 여자 사원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래 지금 내용을 보면 작년에 남녀의 전체 사원수가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자는 작년보다 4%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여자는 작년보다 5%가 증가해서 현재 전체는 작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고 하죠. 그럼 지금 몇 명 된 거죠? 1014명. 그쵸. 1014명. 이런 거 물어봐줘서 좋죠. 다른 것보다. 네. 그쵸. 예. 1014명이 된 거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 식을 세울 때에는 우리 방정식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걸 보통 문자 뭐 x, y 처리를 하는 게 많아요. 구하라고 하는 거 문자 처리하고 식을 세우죠. 근데 이런 문제는 구하라고 하는 게 뭐 올해든 작년이든 기준 쪽을 문자 두시하면 식을 좀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금 내용이 작년 인원수가 얼마였다라고 하는 거 갖고 얼마큼의 증가 감소 이 정보를 주고 있죠. 그럼 작년 남자 X, 작년 여자 Y 이쪽을 기준 잡고 문자를 설정하셔야만 그 다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첫 번째 식의 틀은 전체 총 합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작년에 X하고 Y 합이 얼마였을까요, 박 PD님? 1000입니다. 그렇죠. X하고 Y 이렇게 합은 1000이었다. 이게 일단 기본식이 되겠죠. 방정식의 두 번째 식은 정보를 반영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는 4%가 감소했습니다. 4% 감소했으면 작년 대비 몇 프로가 남아있을까요, 김 PD님? 전체에서 4%가 감소했습니다. 몇 프로가 남아있어요? 96% 그쵸? 남아있습니다. 96%. 긴장했어요. 자, X값에 96%가 남아있다고 하면 0.96X가 이게 올해 남자가 됩니다. 그죠? 여자는 작년 대비 5%가 증가합니다. 자, 5% 증가했습니다. 그럼 작년 대비 몇 퍼센트 값이 됐을까요, 박 PD님? 105%. 그렇죠. 105% 값이 된 거죠. 그러면 1.05Y 이것이 올해 여자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아까 잘 대답해 주셨던 1014명이 되었다. 이게 기본식이에요. 주로 이제 해설지에 있을 법한 식인 거죠. 이런 식이. 자, 이것을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별로죠. 네. 완전 별로죠. 그렇죠? 이걸 푼다면 우리 어떻게 뭐부터 할까요? 두 번째 식에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그럼 96X 벌써 싫잖아요. 105Y 101400 이거 갖고 얘랑 연립하려면 여기다 96 곱하거나 여기 105를 곱하거나 해서 맞춰서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거하고 이제 푼다고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나마 요 식을 조금 더 덜 복잡하게 하는 정도가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스킬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기서 이제 그 변화량만 갖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변화율만 가지고 4%가 감소하였다만 넣는 거예요. 근데 감소하였다 4%가 남자의 감소 인원수, 증가하였다 5%가 결과적으로 14명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위의 식과 똑같은 의미를 조금 숫자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아까보단 낫죠, 그죠? 뭐 4x, 5y 뭐 1400 나올 거니까요. 그래도 1400이라서 또 별로기도 해요. 자, 이것이 푼다고 하면 x 값이 400이 나오고요. 아직은 스킬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y는 600이 나와요, 600. 자, 여기서 600이 나왔는데. Y는 우리 지금 여자를 구할 거니까 여자하고 구할 거거든요. 600에서
이게 답은 아니죠. 그죠? 답 4번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실수해요. 실컷 풀고 답 4번. 이건 뭐를 구한 거죠? 작년 여자를 구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여기서 5%가 증가돼야 돼요. 600의 5%가 얼마일까요? 박 PD님. 30. 그쵸?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1%의 5배가 이제 5%니까, 그죠? 1%의 5배가 5%에서 30 증가하면 630.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 이제 풀이 과정의 기본 루틴이에요. 너무 별로죠? 이렇게 하면 1분 내에 당연히 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갈 거냐면, 이런 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안 봐요. 올해 여자를 구하라고 한다? 여자의 정보 5% 증가?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5% 증가, 1.05i, 답 5번,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10초 컷이에요. 10초 컷. 자, 볼까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별로 보고 싶지 않죠? 네. 자, 여자를 구하라고 했죠. 이제 여자를 볼게요. 여자만 구할 거니까 뭐 X로 봐볼게요. 여자를 X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5%가 증가했어요. 자, 우리 아까 그래서 뭐라고 적었죠? 105%라고 해서 1.05X라고 적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그래서 올해 여자 이 숫자가 가리키는 것이 얼마인가 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1.05랑 뭐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인 거죠. 1.05랑 뭐를 곱해 나오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1.05의 배수일 텐데, 사람 수나 또는 물건 수를 활용하는 이런 문제는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사람 수가 632.5명 이런 거 돼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정수화시켜요. 그냥 여기서 딱 그냥 혹시 105의 배수가 있으려나? 라고 가는 거예요. 자, 105에 6배 한번 곱해보세요. 뭐가 나오죠? 630. 그쵸. 여기 105의 배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답인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면 아주 좋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105의 배수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 수가 105명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뭐 96명, 뭐 95명, 또 뭐 30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5% 증가 감소했을 때에도. 그럼 그땐 또 어떻게 가느냐면, 여기서 이제 이것을 분수로 바꿔볼게요. 1.05x는 분수 100분의 105 X, 그죠? 근데 한번 약분도 되네요. 약분 한번 이렇게 5로 약분하겠습니다. 20분의 분자 21입니다. 21 X. 자, 그럼 이 값이 위에 거랑 같은 숫자인 거죠. 자, 이것의 숫자를 잘 보시면 우리가 분수를 정리할 때, 예를 들어서 자, 5분의 3 곱하기 10을 푼다고 하면 분모랑 약분하고 분자랑 곱해서 결과를 내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분자 값이랑 곱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분자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숫자의 배수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21의 배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5의 배수가 혹시 바로 보이면 제일 좋을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서 안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여기까지 가서 해결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20일 갖고 봤더니 더 빨리 보이기도 해요. 사실 여기서는. 그렇죠? 63이 바로 3배 값이니까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1000명이었는지 남자가 4% 감소했는지는 아무런 필요가 없죠. 뭐 14명 증가도 사실은 의미가 없죠. 이건 언제 필요할까요? 아까처럼 되게 열심히 풀 때, 방정식 풀 때, 그때만 필요한 정보인 거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가봐도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약간 요즘 유행 타는 문제예요. 유행 타는 문제, 좀 유행처럼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해가 필요하기도 해서 제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역시 1분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1분. 이 문제가 이제 과부족 문제 유형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유형 문제예요. 인원수를 뭐 몇 명씩 배치했을 때, 또는 물건 몇 개씩 나눠 담았을 때 얼마가 남았다, 또는 뭐가 부족하다,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인데, 일단 내용을 볼게요. 야영훈련위에서 텐트 설치했습니다. 한 텐트에 2명씩 자면 5명이 남고 3명씩 자면 텐트가 2개 남아.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3명씩 잤을 때 뭐 사람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앞뒤 가고 식을 뭐 충분히 세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남았고 여기는 텐트가 남았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때 가능한 텐트의 수가 몇 개인지 그 경우의 수를 다 더하라고 해요. 사실 방정식보다 부등식 문제 유형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문제를 보죠. 이런 문제에서 일단 먼저 X 우리 문자로 정리를 해 둘 것은, 구하라고 하는 게 텐트든 또는 뭐 학생 수였든 그냥 텐트 수가 문자가 돼야 돼요.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더라도. 이런 문제는 나눠진 것 말고 나눠진 것을 받는 상대쪽 개념 개수가 문자가 돼야만 식이 나와요. 학생들을 나눠서 텐트에 넣었죠? 그쵸? 그럼 텐트 쪽이 받은 쪽으로 보는 거고요. 나눠진 건 학생 쪽이 되는 거예요. 받은 쪽이 문자가 돼야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귤을 몇 개씩 봉투에 나눠 담았다라고 했을 때 뭐를 문자로 둬야 될까요? 그쵸. 봉투수가 문자가 돼야 돼요. 또는 공책을 몇 권씩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문자가 나오면 뭐를 문자 둬야 될까요? 학생들. 그렇죠. 그런 쪽이에요. 구하라고 하는 게 공책 권수더라도
학생 쪽을 문자로 더하면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텐트의 숫자를 일단 X로 봐볼게요.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는 그 텐트에 2명씩 들어가면 5명이 남아요. 그러면 2명씩 텐트 X개에 2X는 들어갔고요. 5명이 더 있죠. 그쵸?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 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3명씩 자면 텐트가 2개 남았잖아요. 우리가 텐트가 몇 개인지 몰라서 그냥 이거 텐트예요. 몇 개인지 몰라요. 얼만큼이나 있는지. 이걸 우리가 몇 개라고 줬죠? X개라고 줬어요. 여기에 3명씩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2개는 그냥 남아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죠.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빈 거 앞에 거. 사람 수가 3의 배수겠다. 이건 내 생각이죠.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30명이면 끝났겠지만 근데 31명이면 여기 1명 들어가고 그 다음 2개 빈 거예요. 또는 32명이면 여기 2명 들어가고 그 다음 빈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몇 명일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명이 진짜 들어갔다고 얘기해도 괜찮은 것은 전체에서 몇 개를 빼고까지가 될까요? 3개입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진짜 3명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의 개수는 그러면 X에서 3개를 뺀 개수까지는 3명이 진짜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몇 명부터 몇 명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범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최소 몇 명부터, 김PD님? 한 명부터 최대 몇 명까지? 3명까지. 그쵸. 이만큼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걸 갖고 최소, 최대에 대한 범위로 부등식을 세울 거예요. 자, 볼게요. 자, 3명씩 X 빼기 3까지 들어간 것이 확실하고 여기까지 확실히 들어간 것이 맞고 그 다음 텐트에 1명 들어갔다고 하는 가정이 사람 수가 제일 적게 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 3명씩 X 빼기 3까지 들어간 것이 확실하고 여기까지 그 다음 텐트에도 3명 꽉 차게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사람 수를 제일 많게 보는 경우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식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어렵죠. 다시 어렵죠. 이건 제가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다시 한번 전체 텐트 X개에서 2개가 빈 건 확실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즉 사람이 들어간 마지막 텐트에는 인원수가 몇 명으로 마무리가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빈 텐트는 아닐 거라서 최소 1명부터 꽉 찬 3명까지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는 범위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3명이 들어갔다고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텐트는 뒤에서 3개를 뺀 그 앞에까지인 거죠. 그죠? 그거 갖고 식을 세운 거예요. 일단 3명씩 여기까지는 학생 수가 확실히 들어갔고 그 다음 텐트에 1명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원수를 제일 적게 보고 있는 경우이고 그 다음 여기까지 3명이 확실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도 3명 꽉 차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인원수를 가장 많게 보는 경우이다. 가장 큰 쪽과 작은 쪽 이렇게 세운 거예요. 물론 오른쪽 식은요. 이 식은 문제 내용 그대로 그냥 텐트 2개 빼고 꽉 찼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도 상관은 없어요. 1과 3 위치가 어디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웠던 거예요.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봤을 때 아, 여기 빼기 3이 갑자기 왜 나왔더라? 이런 생각을 한 이틀 뒤쯤에 하게 돼요.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2개가 빈 건 확실하지만 그 앞에는 몇 개인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뺀 상태가 3명이 확실했던 그 범위가 됐었죠. 그렇죠? 자, 이거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부등식은 이렇게 왼쪽 식과 오른쪽 식 갖다부터 푸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부등식은 나란히 있는 2개씩 그 2개씩만 풀어서 그걸 합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좌측과 끝 오른쪽에 있는 그 식을 갖다부터 푸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X에 대한 범위를 이제 각각 풀어서 범위 내주시면 이게 X가 11부터 13까지 이렇게 범위가 나와요. 텐트는 이 중에서 이제 정수만 될 거니까 몇 개. 11개, 12개, 13개까지가 다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수의 총합은 36. 그쵸. 36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답돼요. 4번. 어렵긴 한데 요즘에 좀 많이 보이고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좀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자, 일단 우리 방정식 기타 이용에서는 이렇게 2문제를 추가로 준비를 해봤는데 앞에 문제는 어려운데 엄청 쉽게 풀었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조금만 되면 그래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 이용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의 또 재간둥이 메인 코너죠. 네, 소원수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닉네임 솔저28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확률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틀려요. 답지를 봐도 일일이 경우를 따져가면서 풀던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버려야 할까요?
확률 문제. 우리 확률 문제가 이제 그 다음 테마에 아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더 보시면 좋을 텐데, 확률 문제는 확률이나 경우의 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편차가 꽤 심한 문제 유형이에요. 잘 푸시는 분과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편차가 제일 심한 파트거든요. 그 이유는 확률과 경우의 수는 요령과 스킬이 거의 없어요. 정말로 이게 뭐 조합인지 순열인지 중복조합인지 다 알아서 개념 갖고 풀어서 답을 내야만, 그리고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만 그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인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무언가를 알아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어렵고 많이 힘드시면 확률 파트는 지금은 당장은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면 그럼 버리시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드려요. 지금 확률 잡으려고 해봤자 공부해도 사실상 시험에서 풀 수 있을 거란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력이 느는 느낌이 안 들고 해서 확률과 경우의 수는 애초에 어렵다고 하면 다른 문제 유형을 훨씬 더 잘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버릴 건 버리는 것도 실력이니까요. 닉네임 박경환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문제 풀 때 A, B, C로 나눠서 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헷갈려요. 네. 한번 다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A, B, C군을 나눠보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초반에 드리거든요. 왜냐면 우리 인적성 시험은 만점 목표를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시간 내에 절대 풀 수 없는 문항수하고 유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버릴 문제 유형을 알고 가는 것도 실력인 거고, 내가 뭘 먼저 풀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도 필요한 거죠. 두 가지를 평가해요. 신속과 정확도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인적성은. 얼만큼 빠른 시간 내에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기준 갖고 A군과 B군과 C군을 나누시는 건데, A군은 신속과 정확도가 다 잡혀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를 풀었을 때 꽤 빠른 시간 내에 답도 잘 낼 수 있는 문제 유형. B군은 신속과 정확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신속입니다. 그렇죠. 정확도가 떨어지면 안 풀어야죠. 그렇죠? 속도는 걸리지만,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답은 낼 수 있는 문제가 이게 B군이에요. B군이 꽤 중요한 것이, B군은 정말로 정답률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은 문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시험에서 한 문제 한 2분 이상을 써요. 그럼 꽤 많이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2, 3분까지 써버리면. 그런데 그만큼 쓰고 그래도 답을 맞췄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근데 2, 3분을 쓰고 틀려요. 그러면 안 푸는 게 나은 거죠. 그죠? 그래서 B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을 낼 수 있는 정확도가 확보가 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B군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A군을 충분히 빨리 풀어낸 뒤에 그 다음에 해결할 문제 유형. C군은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 맨날 틀리고 어렵고 모르겠고 하는 것이 C군이죠. 이제 그건 빨리 버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집을 딱 보고, 교재를 보고, 나의 A군은 요거, 이것이 B군, 이게 C군, 바로 눈을 보일까요? 안 보여요. 사실은 다 C군이잖아요. 그냥 보면 뭐 다 어렵고 다 오래 걸리고 다 풀기 쉽고 이러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문제당 시간을 기록해 보셔야 돼요. 한 문제당 그냥 문제마다 시간을 딱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록하실 때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독이 돼요. 빨리도 안 될 거면서 문제도 안 읽히고 그리고 막 틀리고 실수하고 독이 되죠. 그냥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그냥 기록만 해보시는 거예요. 적어두시는 거죠. 그렇게 싹 다 적어보고 나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해결이 빨리 된 편, 한 2, 3분 내에 한 3, 4분 이상까지 가서 해결된 편, 그리고 그 이상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되고 틀리고 있는 문제까지, 이게 A, B, C군인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될까요? C군을 버리고 A, B를 훈련, 연습, 소원 수리한 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 범위는 C군은 최소 한 20, 30%까지 나와도 돼요. 그러면 반대로 A, B가 70, 80% 확보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걸 연습하시는 겁니다. 문제마다 시간을 기록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 시간 단축에 여기를 들어가는 거. 그게 A, B, C군입니다. 네, 저희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방정식 기타 유형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